세계 최대의 섬나라 인도네시아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수도에 인구가 몰리는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칼리만단으로 이전하기 위해 준비 중이랍니다. 그런데 지난해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예산을 방역에 사용하는 바람에 예정대로 수도 이전을 하려면 외부의 도움이 절실하다는데요. 이럴 때 우리 부울경이 나서가 도와주면 우리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있던데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산 외국어대학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학과 김혜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인도네시아가 이제 새로운 기회의 땅이다. 21세기 주요한 글로벌 경제 블루오션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예, 왜 그렇습니까? 인도네시아가 다양한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그 강점이 있는 나라거든요. 네. 우선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 대국이고요. 인구가 한 약 2억 7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단일 국가로는 세계 최다의 섬을 보유한 열대 해양 국가이고요. 섬이 이제 17,000여 개 정도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글로벌 경제 블루오션으로 이제 주목을 받는 이유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코로나 이전에 맥킨지 보고서를 보면 예. 인도네시아가 한 2030년경에는 영국과 독일을 앞질러서 세계 7위 경제 대국으로 이제 발돋움할 것이다, 이런 예견을 좀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제 주목하는 부분인데, 이 맥킨지 보고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 2030년경에는 9천만 명 이상의 중산층이 인도네시아에 형성이 되고, 이분들이 1조 2천억 달러 이상의 소비 시장을 형성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역량이 한 1조억 달러 정도 되니까 그 정도의 규모의 그 소비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인도네시아를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인도네시아가 자바섬에 위치한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 섬 동부 칼리만탄으로 수도 이전을 추진 중이라 하던데, 수도를 이전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수도 이전은 사실은 이제 인도네시아만의 이야기라든지 그쪽만의 화두는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수도 이전의 이야기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전반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수도 이전을 이야기할 때는 수도의 만성적인 과밀화 현상을 좀 해소를 하고, 네. 신수도를 건설을 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한다, 이런 취지로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라든지 터키,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브라질 이런 국가들이 수도 이전 논의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들인데, 현재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라고 계세요. 네. 이분이 재선에 성공을 하셔서 2019년도 10월 20일 날 집권 2기를 시작을 하셨어요. 네. 이분이 그 1기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수도 이전에 관심이 있으셨는데, 그 집권 2기 시작하기 직전에 이제 8월 26일인가요? 그때 이제 수도를 이제 옮기겠다, 공식적으로 아주 강하게 선언을 좀 하시고 진행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수도 이전 문제는 인도네시아에서 최근에 논의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과거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 네. 이 조코 위도도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진행을 좀 하게 됐는데, 사실은 여기에는 여러 가지 맥락들이 얽혀 있어서 한 가지로 축약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가 이제 당면한 이제 문제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현안 문제들을 좀 면밀히 좀 들여다보면, 왜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도를 새롭게 이제 아까 이제 자갈치 아줌마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그 깔리만단 지역으로 이전하게 됐는지, 그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과밀한 그 인구 집중으로 인한 그 문제들인 것 같아요. 네. 그 인도네시아의 이제 국가개발기획부라고 있습니다. 현지어로는 바페나스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통계치를 보면 인도네시아의 인구의 한 60%가, 그러니까 한 1억 6천 명 정도 되죠. 그 인구가 자카르타가 위치한 그 자바섬에 거주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인도네시아 국내 총생산의
3분의 1을 이제 차지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자카르타하고 그 수도 주변에 인구가 한 3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를 좀 하고 있고, 이 인구는 서울 인구의 3배 정도가 과밀하게 이제 예. 거주를 하는 건데, 어쨌든 이 국토 측면에서 보면 0.3%밖에 안 되는 지역에 인구의 11% 정도가 이제 거주를 하니까 예. 그 도시 측면에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데, 뭐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문제를 이제 정부에서 심각하게 인식을 좀 하고 있었어요. 네. 첫 번째가 교통 체증 문제고, 네. 두 번째는 물 문제입니다. 이 물 문제가 그냥 물 부족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자카르타 같은 경우는 상수도 보급률이 한 60%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인구가 이 상수도를 이제 보급받지 않은 인구가 이제 지하수를 쓰다 보니까 지하수로 집안 침하도 생기면서 네. 이게 도시 전체적인 문제로 이제 자꾸 확대가 되니까 네. 이 인간 안보 문제를 이제 아주 심각하게 네.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깔리만탄 지역으로 이제 옮기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지금 교수님 사실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뭐 예. 여러 가지 말씀 들으면 좋겠지만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직면하고 있는 수도권 과밀화 문제 이런 등등의 이유로 수도를 옮기려고 하는데 예.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코로나 대응 때문에 예산을 많이 써서 예정대로 좀 네. 실시하기 힘들다. 근데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러면 우리가 왜 도와줘야 되지? 우리한테 무슨 좋은 점이 있지 하고 의문을 가지실 것 같거든요. 예. 짤막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실은 그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그 수도 이전에 참여를 계속해서 희망해 왔었거든요.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도네시아가 이 코로나19 방역을 하면서 그 예산을 약간 좀 전용을 했어요. 수도 이전 그 예산을. 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을 이제 내놓고 뭐 외부의 도움을 좀 바라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 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아진 거예요. 네네. 예, 그러면서 그에 따르는 뭐 예상되는 혜택들도 이제 확대될 것이고. 어떤 게 있어요? 혜택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이전과 비교해서 네. 상대적으로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 분야들이 있거든요. 예. 네. 근데 그 참여 분야가 확대될 수도 있고, 내지는 뭐 계약 조건을 좀 더 유리하게 끌고 갈 수도 있고, 네. 내지는 참여할 때 세제 추가 감면 등 뭐 네. 그런 혜택들이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유리한 지점들이 생겼기 때문에 부산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참여하면 부산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좀 수도 이전에 도움을 준다면 지역 경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부산시에 네. 바라는 점이 있다면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이 상당히 큰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네.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그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협력 팀을 이제 구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부산시 자체에서도 이런 그 전략적인 팀 구성을 해서 전략적인 협력체를 만들어서 접근을 좀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뭐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뿐만이 아니라 향후 이제 아세안 국가들과 관련해서 다양한 현안들이 이제 등장을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현안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에서 이런 분야의 상시 협력체를 만들면 네. 뭐 향후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대응하실 때 상당히 네. 좋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과